비트코인에는 첫 번째 관세가 없죠.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이 가졌던 지위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빠진 자산이 너무 많거든요. 6월 정도 좋은 신호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적립식 투자로 하면 되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 생각만은 아니고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이, 스타트 데이트라고 써 있는 것들이 이게 연초거든요, 거의. 근데 이 시기들이 다 각각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사이클마다 좀 달랐습니다. 어떤 데는 이게 프리불장이었고, 불장이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불장의 중간이었고, 불장의 피크였고, 다 정말 이제 사이클 안으로 봤을 때는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100%, 2배를 달성하는 기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제 21년 1월이랑 7월로 봤을 때는 3년 정도 가까이 걸렸지만 대부분이 이제 30개월 안에서 정말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을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년에서 2년 조금 이상 했을 때 어느 시기에 해도 내가 2배 이상은 정말 달성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많으면 이제 3배, 4배를 달성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적립식 투자라는 방법이 변동성을 모두 먹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져도 그리고 올라가도 이렇게 변동성을 먹어주면서 퍼포먼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정말 이제 2배 달성하는 게 2년 언저리에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세이빙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온체인 데이터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사실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의 가격은 사실 맞추기가 힘들고 근데 지금 장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활용한 저희의 비트세이빙의 스마트 저금통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최근 이제 1년 동안, 최근 이제 25년 들어서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자산이든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꾸준하게 투자하시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정말 1년 동안 비트코인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연초에. 근데 그냥 꾸준히 매일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24년 3월에 비트코인 DCA 했고 현재 25년 3월 기준으로 1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장에 저는 13%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13% 달성하고 계신 분들 많이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 2배 빠진 시점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저금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저금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코인이 싸다라는 것도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기회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가 최대 2배까지 사주고 지금 좀 과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0.5배로 9배 비중을 줄여주거든요. 그게 스마트 저금통이고 그게 한 16% 정도 지금 나왔네요. 그리고 스마트 저금통이랑 물타기를 좀 혼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물타기는 뭐냐면 좀 이제 저희가 매일 사는 거는 아니고요. 좀 뜨문뜨문 삽니다.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사는데 한 달에 거의 10번 내외 정도로 저희가 구매를 해주는 저금통이고요. 최근에는 저희 고객분들이 다 똑똑해지셔가지고 스마트 저금통이랑 이 물타기 혼합을 많이 해서 쓰세요. 그래서 스마트 플러스 물타기 혼합을 하면 현재 이제 기본으로 저금했으면 13% 하지만 그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나온 22% 달성을 했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스마트 플러스 물타기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샀다라고 하면 22%인 거예요. 저는 되게 훌륭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시장의 포모와 피어에 좀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책의 내용을 저희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264에서 266페이지가 사실 이 책에 대해서 그냥 그 세 페이지로 가장 잘 나타내주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혁신적이고 혁명적이며 안전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검열되지 않으며 도덕적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정부의 도둑질이나 무절제한 정부 지출, 왜곡된 정치적 인센티브를 없앱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와 돈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시간과 일에 더 많은 의미를 가져다주며 우리를 더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빚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비트코인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타락한 우리의 화폐 제도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저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적립식 투자와 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적립식 투자보다 하나 더 나간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꾸준히 정말 산다. 꾸준히 모은다. 우리가 예전에는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는 이 모든 장점을 생각해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돈은 거래를 위한 수단이고 거래는 공동체에 쓸모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 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악한 돈은 우리를 그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게 합니다. 선한 돈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선한 돈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돈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책 첫머리에서 여러분께 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에는 아마 두려움과 불안, 탐욕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새롭게 이해하고 감사하며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돈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맞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책에서는 약한 돈에서 강한 돈으로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악한 돈에서 선한 돈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악하고 약한 돈이 한국의 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데나리온일 수도 있고 미국의 달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 아르헨티나나 여러 가지 이제 남미 국가들이나 돈이 계속 약해지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선한 돈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발견한 돈이 비트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가장 잘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돈에 저축을 많이 했었죠.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이라는 방법은 되게 건전한 방법이고요. 저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일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주변에 신경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돈이랑 어떻게 보면은 더 멀어지게 하는 게 저축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이제 모아야 되는 자산을 저는 비트코인을 보고요. 그리고 그걸 저축이라는 건전한 방법을 통해서 모으면서 우리의 외부 사람들 그죠? 그리고 가까운 주변이 되겠죠. 엄마, 아빠, 와이프, 아이 이런 가까운 주변들이랑 정말 좀 그냥 편하게 지내면서 비트코인에 저축할 수 있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이 책이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이제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작가들이 이 책을 쓴 저자들이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는
첫 번째 관세가 없죠.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에는 관세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세라는 거의 기조는 최근에 이제 그 산업의 변화를 보면, 바이든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AI랑 이제 반도체를 되게 밀었었고, 이제 AI 반도체만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과 기업이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세의 기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트럼프 정권은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업계에도 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테더가 미국 회사가 아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래서 4월에 이제 테더에서 얘기를 했죠. 야, 우리가 너네 기준에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통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통제를 하고 싶다는 거는, 이 통제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은 정보를 좀 명확하게 보고 싶겠죠.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채권을 이제 달러로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이게 1대1로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정보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물리적인 거리에 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너네가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 내가 원할 때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기업가들이 계속 끌려가잖아요. 국감 끌려가고 어디 끌려가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이슈가 있을 때. 그래서 미국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달러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가서 그냥 할 수가 있어. 다 할 수가 있고, 테더가 할 수가 있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가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해라라는 기조를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미국의 장기적인 현재 부채 상황들을 많이 해결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이제 빚을 되게 많이 어떻게 하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디 새는 구멍이 없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보면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는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찾거나 이 두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가상자산 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이 가졌던 지위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라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미국의 산업들을 더 잘 만들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비트코인이 성장할 것들도 너무 보여서 장기적으로 그냥 보시고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부채 비율 보면은 121%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부채 비율은 이제 51% 정도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가 되게 높은데 25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 통용되는 이제 달러이니까 사실 이 부채 비율과 무관하게 찍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부채 비율이 기존에 있었던 비율들보다 사상 최고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도 경각심을 가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사실 121%다라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기업의 성장성 대비해서 부채 비율로 이게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121%를 넘는 부채 비율의 회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걱정할 수준인 것은 맞지만, 미국이 성장할 여건들을 많이 만든다면, 그리고 현재 낭비되고 있는 것들을 줄인다면 개선될 수 있는 수치라고 많이 보여지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만 빠진 거는 너무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빠진 자산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기업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될 거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 기대감에 올랐던 주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게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 정도 버틴다고? 되게 잘 버티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상관계수가 사실 최근에 이제 0.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스닥과 좀 따라가는 면들이 있죠. 하지만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고, 그리고 사실 테슬라만 봐도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전고점에서 비하면 사실 비트는 저는 좀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이 느끼는 최근의 관세,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나면 나스닥도 조금씩 올라갈 것도 같고요. 비트코인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페드에서 얘기하는 신호들이 있지만 5에서 6월 정도가 이제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5월은 동결이 그리고 6월에 인하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올해 4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6월 정도 좀 이제 좋은 신호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항상 가끔 보여드리는 장표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처럼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이제 현금 흐름으로 이제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 가치로 평가를 한다면 이제 금에 그냥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금은 현재 시가총액 13조 달러고요. 그리고 산업용 금이 15%, 2조 달러고, 그거를 제외하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11조 달러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임기 내에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 동일하게 50% 정도로 차지한다면 한 4억 정도는 이제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목표하는 자산이 금이기 때문에 금의 지위와 같아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그냥 한번 해본 거고, 금을 대체한다면 이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금의 지위의 몇 % 정도를 더 달성할 수 있겠냐라는 상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비유해서 비트코인이 가진 이제 성장성들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땡스가 폴 비트코인에서 좋은 문장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질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네, 저축의 반대는 소비죠. 소비입니다. 인플레이션 경제는 소비를 과도하게 조정하는 경제입니다. 돈의 구매력과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화폐는 거대한 의자 뺏기 게임과 같습니다. 음악이 멈췄을 때 돈을 아직 들고 있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질주의는 사실상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태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높은 시간 선호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정화폐 제도 안의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신중한 태도, 즉 낮은 시간 선호는 이미 우리 안에서 사라졌고 이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경우 80% 이상의 사람이 근근히 월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지만 미래를 계획하는 공동체는 번영합니다. 약한 화폐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게 만듭니다. 약한 화폐는 가치 측정을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인 투자를 반응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의 가치가 하락하며 다른 선택지인 투자는 그 자체로 별도의 직업이 될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 소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악한 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저축하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희망이 기독교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가르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한 돈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저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되게 좋은 말들이 써 있고요. 이 시간 선호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높은 시간 선호 그리고 낮은 시간 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외부의 영향들을 많이 받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그 SNS만 봐도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너무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소비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를 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뭔가 쓰고 싶다라는 것들이 사실 저축보다는 소비를 더 조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신학자처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는 소비보다는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나쁘고 그리고 약하고 악한 돈보다는 강하고 선한 돈을 우리가 잘 저축할 수 있게 만드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저는 마지막 구절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하나님 비트코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더 살아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 256이랑 257페이지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그분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만 비트코인에 끌렸고 주변 모두는 무관심했었나요? 당신이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닐까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얻든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될 때만 쓸모 있는 것입니다. 선한 돈은 우리를 더 좋게 이끌어주는 선물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은 항상 인간이 만든 것을 숭배하려는 미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을 이겨내고 겸손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저는 이거를 사실 가장 마지막 구절로 선택을 했고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선하고 좋은 돈이고 우리가 저축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를 알지만 비트코인조차도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강한 돈, 비트코인을 잘 모으는 것들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 삶 속에서 사람들과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감수랑 출판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저는 이 책이 많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구절 읽어드리면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빼앗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저축하려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희망이 기독교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가르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한 돈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비트코인이 바로 이 선한 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선한 돈,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지혜롭게 비트코인을 저축하면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 크리스찬 분들만을 위한 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게 정말 선하고 강한 돈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의 크리스찬 버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돈의 속성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저는 돈의 속성 3번 정도 봤는데 이 책도 너무 재밌게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의 속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